직장의 마감일과 가족의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당신은 기분과 에너지를 북돋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시간이나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은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와 꽃,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1시간 정도 듣는 것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자연을 만끽하고 치유의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뜻의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삼림욕, 일본어로는 신린요쿠라고 합니다. 신린요쿠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 일본 농림수산청 사무총장인 아키야마 도모히데가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삼림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숲과 맺어온 수백 년의 관계를 고려하면 삼림욕이 일본에서 발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생태의학자인 퀵 리에 따르면 일본은 문화, 종교, 철학이 숲에 얽혀있는 숲 문명입니다. 우선 국토의 3분의 2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요 종교인 유신도와 선 불교의 수행자들은 숲이 신성한 공간이라고 믿으며 일본의 민담은 주로 코다마라고 불리는 나무에 사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축제와 전통도 자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한 가지 예가 봄 꽃놀이 축제인 하나미입니다. 이처럼 자연과의 깊은 전통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일본인들은 자연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구의 78%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화 경향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 거주에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스트레스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암, 뇌졸중,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삼림욕은 이러한 도시인들에게 상쾌함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삼림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0년대 일본의 삼림욕은 자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직관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삼림욕의 이점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태의학자인 퀵 리가 일본 정부 기관 및 학계와 협력하여 산림치료 연구 그룹을 설립한 2004년부터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나무 사이의 관계 규명을 연구 목표로 했던 이 그룹은 2005년에 최초로 산림욕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욕은 기분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면역 체계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림욕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전에 참가자들은 매일 밤 평균 6시간 30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숲을 가로지르며 약 2.5km를 걸었는데 이는 평상시 걷는 수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1시간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삼림욕 여행 전후로 스트레스, 분노, 불안 및 우울증 점수를 비교 평가했습니다. 이 점수는 여행 후에 상당히 낮아졌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수면의 질과 기분의 안정 역시 의심할 바 없는 큰 이점입니다. 그러나 삼림욕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삼림욕 여행은 연구 참가자의 자연살해 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종양세포를 죽이는 백혈구의 수와 활동을 모두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최대 3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삼림욕의 긍정적인 효과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답은 공기 중에 있습니다. 나무는 박테리아, 곰팡이 및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톤치드라는 천연 오일을 방출합니다. 이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몸속의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과 수가 증가합니다. 피톤치드는 또한 항암 단백질의 활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불안,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킵니다.
피톤치드 외에도 산림의 공기에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무해한 박테리아인 마이코박테리움 백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톤치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서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즉,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림욕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좋은 소식은 집 뒤에 0.4헥타르의 숲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보호구역에서 도시 공원, 심지어 정원까지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산림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결은 가장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나 축축한 흙냄새를 좋아한다면 그런 곳을 찾아보세요. 이상적인 산림욕 장소를 찾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산림치유센터에는 훈련된 가이드가 있지만 스스로 산림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시각, 후각으로 시작하여 온 감각을 활용하십시오. 산림욕은 도시의 소란을 벗어나 자연의 고요함, 인공소음이 없는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새의 지저귀미나 부는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침묵은 귀를 쉬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편안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브라이튼 서섹스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자연적인 침묵이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우선 적당한 자리를 찾은 다음 앉아서 심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주변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연의 색과 무늬를 보는 것은 산림욕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녹색과 파란색은 자연의 풍부하며 이러한 색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자연은 또한 꽃잎, 물의 잔물결, 껍데기 나선과 같이 다양한 규모로 반복되는 편안한 패턴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플렉탈이라고 하며 이러한 패턴을 보면 스트레스가 최대 6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 산림욕을 할 때는 당신이 보는 다양한 패턴을 눈여겨보세요. 더불어 자연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향기도 맡아보세요. 나무는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숲의 공기에 있는 피톤치드와 마이코박테리움 백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향은 페트리코입니다. 이 향은 비가 내린 후의 흙냄새입니다. 이 모든 향기가 천연 아로마 테라피이며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요가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이 호흡은 주변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레스토랑 메뉴에서 무엇인가를 주문하고 식사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식사가 도착하자 모양과 냄새가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음식을 표현하려는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입에는 군침이 돕니다. 그러나 식사를 진정으로 즐기려면 음식을 입에 넣고 식감과 맛을 음미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림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연이 주는 이 점을 완전히 누리려면 바로 이 비슷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냄새를 맡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색과 모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산림욕을 하면서 촉각을 이용하면 자연과 물리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 더욱 친밀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과 나뭇가지를 들고 흐르는 물에 손과 발을 담그고 꽃잎과 잎사귀, 나무 줄기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만지는 것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맨발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는 자연적으로 낮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하에 연결함으로써 당신의 몸은 치유를 얻고 몸속 전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분 동안 맨발로 흙, 풀 또는 모래 위에 서보십시오. 이때 유리나 살충제를 뿌린 표면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제 자연을 접하는 법을 알았으니 맛보는 것은 어떨까요? 숲에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숲, 초원, 습지에서 산나물을 채취해왔습니다. 이 야채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치유 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을 하기 전에 어떤 식물, 꽃, 나무 껍질이 안전한지 알아보십시오.
상록수나 침엽수와 같은 나무 중 다수는 비타민이 풍부하며 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냇물이나 샘물을 만나면 시원하게 마셔보세요. 맛을 보는 것과 더불어 삼림욕은 경이로움, 설렘, 행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캐나다 연구원들은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삼림욕을 하는 동안 모든 감각이 자연의 요소와 결합할 때 느끼는 감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원할 때마다 1~2시간 동안 산림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가족 약속 및 일반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갑자기 숲이나 공원으로 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치유와 이완 능력을 주위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숲에 갈 수 없다면 숲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식물을 두면 우선 공간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분 1~2개를 사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식물은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도 신선한 숲의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 중의 산소 비중을 높입니다. 다육식물이나 난초와 같은 식물은 밤에 산소를 방출하므로 침실에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요. 게다가 식물은 페인트, 세제 및 담배에서 방출되는 독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공기 중으로 수분을 유입하여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주변에 식물을 두면 기침, 인후통 및 기타 호흡기 문제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과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는 사무실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자연을 실내로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나무, 소나무, 향나무와 같은 침엽수의 오일은 숲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양의 피톤치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디퓨저, 양초 및 나무 그릇과 같은 도구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되거나 긴장되고 불안할 때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숲의 소리는 긴장을 푸는데 좋을 뿐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인터넷에서 쉽게 녹음된 소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1회분의 치유 전자를 방출하는 바닥 매트, 밴드 및 다양한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숲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선 지구 토지의 약 30%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3억 명의 사람들은 숲을 고향이라고 부르며 추가로 16억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숲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른 냉정한 사실을 말한다면 세계는 매년 약 130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을 잃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놓칠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필수 자원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숲과 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삼림욕을 통해 자연과 더욱 가까이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면 더 잘 보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림욕을 통해 우리는 모든 감각으로 자연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아름다움과 혜택을 경험하고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과 강력한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정부, 기업 및 기관이 이를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림욕의 본고장인 일본에는 삼림욕을 전담하는 장소가 60곳이 넘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약 150개의 공원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야생 숲뿐만 아니라 도시 공원과 숲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도시 공간의 녹색 지붕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도로 건설로 인해 나무가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이 숲과 나무를 더욱 도입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19세기 철도가 거의 5km에 달하는 공원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숲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공원과 녹지를 교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미래 세대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